그래 마이.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근황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 근황을 이제 전해드렸을 때는 제가 막 신경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거를 이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막 유학생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제 근황은.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결국에는 그 신경계 수업을 페일했습니다. 신경계 수업을 결국은 패스를 못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듣고 있었던 수업이 총 3가지의 엄청 큰 과목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근골격계, 하나는 카디오, 그 심폐지구, 심폐재활,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가 이제 신경계, 뉴로 서브젝트였는데, 그 3개 중에 첫 번째 근골격계는 굉장히 높은 점수로 통과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어쨌든 체육 전공 출신이고 하니까 원래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 더 심화를 하면은 그게 그렇게, 물론 어려웠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엄청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었거든요. 더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일단 심폐지구 시험을 봤는데, 심폐지구 이렇게 각 과목마다 필기 시험도 봐야 되고 실기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거를 합쳐가지고 50점이 넘으면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필기 시험은 50점을 넘었는데 실기 시험을 50점을 못 넘은 거예요. 그게 48점인가 정도로 1차 시험을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필기를 붙었는데 실기에서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신경계 같은 경우는 필기도 46점, 실기도 46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중간고사도 점수를 합산을 하게 되는데, 중간고사 점수도 정확히 50점이어가지고 평균 점수가 50점을 넘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근데 뭐 이제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10월 말쯤에 시험이 끝났어요. 기말고사까지 전부 끝나고 이제 진짜 그 학년의 마지막 학기 딱 한 과목을 이제 향해서 이것만 통과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내년부터 실습을 나가게 된다, 이런 희망을 품고 이제 과목들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마지막 과목은 또 패스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시험 결과가 11월인가 12월인가 쯤에 나왔는데, 근골격에 통과했고 심폐지구력은 반만 통과했고 이 신경계 점수가 저한테 공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심폐지구력 담당하시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이제 그 재시험을 봐야 하는데 어떤, 이제 제가 지난번 1차 시험에서 봤던 게 어떤 피드백이 있고 제가 앞으로 어떤 걸 더 준비를 하면 2차 시험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로 안정적으로 이제 패스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한테 이렇게 딱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그때부터 표정이 별로 안 좋긴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자리에 앉았죠. 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험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심폐지구력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좀 마이너스가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됐었고 조금 더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에 조금 더 강점을 줬으면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통과를 했을 것 같다. 심지어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좀 떨어진 걸로 이제 채점표에 보이니까 지금 했던 거를 그 방향 자체는 맞는 것 같으니까 그 길로 생각을 하되 시간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좀 설명을 좀 더 연습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에 초점을 맞춘 시험을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 말 다음에, 그런데 사실 내가 너한테 대면해가지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메일을 보내지 않은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점수가 공개가 안 됐겠거니 라고 생각만 했지.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
심폐지구는 어떻게 해가지고 재시험을 볼 수는 있겠는데, 신경 과목 같은 경우는 점수 자체가 아예 미달돼 가지고 페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그 순간 잠깐 진짜 한 1분 이상 정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1년을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내 비자도 완전히 꼬여버리고 여러모로 지금 완전히 꼬여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내가 시험을 그렇게 못 봤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애초부터 너무 힘들었던 과목인 것도 맞는데 뭐 떨어진 게 충격적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만큼은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이제 교수님도 제 반응을 보시고 학교에 마음 치유 서비스 뭐 그런 것도 같이 있으니까, 그거는 완전 비밀로 되는 그런 상담이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그러면 나한테 면담을 신청을 하든 뭐 무슨 방법이든 좋으니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같이 이겨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게 그 당시 솔직히 말하면 엄청 큰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내 떨어졌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뭐 마냥 생각을 못 해본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원했던 건 아니니까 당연히 한 번에 통과해서 2년 만에 딱 졸업을 하는 거를 원했었으니까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메인 세 과목 다음에 있는 이제 실습 가기 전 약간 실습을 준비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실습 가서 뭐 노트 쓰기, 뭐 환자 대하기,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있었는데, 그 과목을 진행을 하면서 이 피드백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는 거를, 1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마지막 과목에 대한 시험도 봐야 되고 과제도 내야 되고 뭐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은 사실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제 동료들이랑은 또 이제 1년 제가 더 유급을 하게 되는 거니까, 1년 후배가 되는 거니까 같이 공부를 못 한다는 것도 속상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당시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1년 뒤처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1년이라는 게 사실 엄청 크잖아요. 저는 이제 30살이 넘어서 지금 한국 나이로 제가 33살이 됐거든요. 33살이 되면서 1년을 더 뒤처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영주권 싸움에서 조금 더 뭐 영주권 점수 자체로는 변함은 없지만 어쨌든 기회가 조금 더 1년씩 밀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좀 많이 속상하네 라고 생각했던 거는 맞아요. 근데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다가 그 과목을 일단 이수를 해가면서 좀 바쁘기도 했고, 좀 어쨌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뭐 그래서 일단 당장은 한 과목 페일한 건 맞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 심폐지구력 재시험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럼 내년에는 2과목을 새로 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학비도 학비고 시간도 시간이고 집중도도 집중도고 이게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지금 일단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과목에 더 집중하고 여기서 일단 올 패스를 받고 과제에 문제없이 다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심폐재활 이제 시험을 다시 볼 때 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게,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재시험을 보지 않게 이것만큼은 통과해서 한 과목 볼 거를 2과목으로 늘리지 말자로 이제 목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죠.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폐지구력은 결론적으로는 통과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26년이 지금 사실 이거 찍고 있는 시점이 2026년인데 올해는 딱 한 과목만 들으면 돼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목이 이제 2학기에 한 번 열리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완전 컴팩트한 과정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시간이 좀 뜨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공부도 하는데 학비도 이제 벌어야 되니까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일하는 곳에서 저 카페에서 일하는데 커피 만드는데 시간을 더 주려고 하세요. 너는 방학하면 무조건 더 나랑 우리랑 일하는 거다 뭐 이렇게 계속 이게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들이어서 다행히도 이제 일을 더 시프트를 더 많이 받게 됐고요. 주에 5일 정도 이제 일하고 있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주에 이틀 정도밖에 일을 못 했었거든요. 뭐 경제적으로 엄청 풍요롭다 이건 아닌데 적어도 내년 학교 들어가는 이제 한 학기에 대한 학비나 제 생활비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실 학생 비자 하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워홀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제 영어 말하기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신경계 그 공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갑자기 응용 학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다시 한번 해부학부터 짚어가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각 질병 뭐 파킨슨이든 뭐 뇌종양이든 여러모로 그 각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돌아오라는 교수님들의 뜻이겠거니 하고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엄청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 괜찮진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게 됐고 지금 이제 현 주소를 알게 됐다고 할까요?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멈출 순 없잖아요. 뭐 결국에는 전진을 해야 될 텐데 이왕 전진하는 거 계속 더 기분 좋게 전진하는 게 나으니까 계속 뭐 이렇게 막 과거에 있잖아 나는 어떻게 이것도 떨어지고 난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지금의 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실수 없게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차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변명을 좀 하자면 뭐 이제 다들 물리치료사가 되는 과정에 페일 하나쯤은 괜찮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냥 제 스스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페일 확률이 높다고 해서 내가 꼭 그 안에 그 높은 확률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던 거니까. 하지만 이미 들어왔으면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르다 후회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 근황은 여기까지고 제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런저런 더 재밌는 일상생활이라든지 제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는 영상들이나 그런 영상들도 같이 기획을 해서 이 호주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후회 없이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해 주십시오. 뿜!